다른 지역에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전북도민들이 계속 확인되면서 격리 감시 대상이 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추가자들이 메르스 확산 여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가 익산 국토청 분리를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전북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다녀온 뒤 설사와 복통 증세를 보인 학생들의 가건물에서 식중독균과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형편이 넉넉치 않은 아파트의 놀이터들이 대부분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이용이 금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줄 것으로 예상한 전북의 메르스 격리 감시 대상자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등 다른 지역에서 접촉한 전북도민 60여 명이 관리 대상자로 통보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계속 추가되고 있는 이들이 메르스 확산 여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전북도민 66명을 메르스 감시 대상자로 통보했습니다. 정부가 삼성 서울병원과 건양대병원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인원입니다. 지난 2일 순창 환자와 접촉한 주민 21명 등 46명이 격리, 감시 대상에서 해제됐지만 전북의 메르스 관리 대상은 692명으로 하루 전과 비교해 20명 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메르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질병관리본부의 관리 대상 통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0일 이후 전북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메르스 확산 여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접촉일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14일간을 관리하고 6월 4일 날이면 18일 날 해제를 하고 6월 5일이면 19일 날 해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유에서부터 접촉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격리 대상자들에게는 처음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715명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40만 9천 원, 4인 가구는 110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이제 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전 격리자를 지원을 하되 일수에 관계없이 1개월분 전체 생계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북에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관리 대상자들은 줄고 있지만 다른 시도에서 접촉한 관리 대상이 계속 추가되면서 메르스 사태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 내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학교에 9억 5천여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 자금은 예비용 마스크와 발열 체크용 체온계 구입, 소독 등에 사용됩니다. 교육청은 전교생의 10%에 해당하는 수량의 마스크 21분을 예비용으로 두도록 했으며 난간과 손잡이 등 신체 접촉이 많은 곳을 매일 소독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가 정치권과 익산 국토관리청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 달까지 익산 국토청 분리 최종 용역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강행 방침에 반발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권과 국토부, 익산국토관리청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마당에 국토부가 거꾸로 익산구토청 분리 영역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대한다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용역 자체가 있었다는 게 문제고 또 그 용역이 진행되려면 사전에 국토부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좀 그렇게 되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국토부는 예정대로 다음 달까지 최종 영역안을 내놓겠다며 익산구토청 분리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부적인 의견도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수렴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노드맵 짜서 의견 수렴 듣고 이제 잘 발표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익산구토청 분리 강행에 주민 반발도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익산의 8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전라 지역 이통장들은 성명서를 내고 익산구토청 분리 방침에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공공기관이 87.5%가 광주 전남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분리하는 현재
전북 도민의 크나큰 상심과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국토부가 익산 국토청 분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전라북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 나아가 전북 도민들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국무총리실에 새만금 사업 추진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돼 전북에서 추가로 32만 제곱미터의 물류단지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시도별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해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선 2017년까지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32만 제곱미터의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완주의 청소년 수련시설에 다녀온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건기관의 검사 결과 식중독균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생들의 가건물에서는 법정 전염병인 장출혈성 대장균도 나왔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한 해 7만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완주의 한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이달 초 이 수련시설을 다녀간 학생 70여 명이 설사와 복통 증세를 보였습니다. 보건기관의 검사 결과 원인은 식중독균으로 밝혀졌습니다. 지하수를 정수해 학생들이 먹는 음용수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유상적으로 좋다는 것이 여기서 발생된다는 건 우리는 또 생각지도 못했어요. 분명히 정수기 회사하고도 뭔가 책임 한계를 묻고 들어가야지. 식중독 증상을 보인 학생들의 가건물에서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1군 법정 전염병으로 치명적인 독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학생들은 아직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설사 증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병원 치료를 받았었고요. 균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학생들은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를 나오는 애들도 있고 입원 치료 중인 애들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6월에서 9월에 많이 발생하며 오염된 식품과 식수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수기 같은 경우는 많이 쓰다가 또 안 쓰다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특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쓰는 경우가 있으면 잘 필터링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쓰는 것이 또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허가권자인 완주군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해당 시설에 대해 과태료와 시설 개선 명령, 운영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시가 농촌동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강화합니다. 전주시는 농촌동의 마을상수도 등 간이급수시설 16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1년 한 차례에서 4차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검사 항목도 13가지에서 58가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 놀이터는 이용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형편이 넉넉치 않은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가 대부분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입니다. 안전 기준에 미달해 이용 금지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놀이기구는 철거됐습니다. 4월달부터 해서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놔가지고. 놀이기구가 부서지고 녹슨 채 이용이 금지된 또 다른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입니다. 언제 다시 문을 열지 기약이 없습니다. 수천만 원의 보수 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아파트에 관리비 내잖아요. 노리스 한다고 따로 돈을 모으기가 되게 어려워요. 전주에서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이용이 중지된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는 20곳입니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주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어린이 단체와 정치권은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 공간까지도 앗아가는 이런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낙후된 그런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민간에게만 맡기지 않고
올해부터 모든 어린이 놀이터는 안전검사에서 합격해야 이용이 가능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추경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모두 부실하게 편성됐다며 예산안 심사 없이 부결시킨 뒤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도의회는 부실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교육감이 의회에 출석해 해명과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산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문중 소유 땅이지만 공동 명의로 등기가 된 부동산이 적지 않은데요. 서류상 소유주가 모두 사망하면서 도로공사로 땅을 수용당하고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를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제주고시 문중 땅으로 1930년대 18명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뤄졌습니다. 2년 전 부안군은 보상 협의를 위해 소유주를 찾았지만 소유주 18명은 모두 숨진 뒤였습니다. 부안군은 일단 토지를 수용한 뒤 보상금 12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저희는 알겠습니다. 법적 등기인한테 저희는 보상을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소유자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토지 수용 통해서 공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제주고시 문중은 아직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이 18명의 후손을 모두 찾아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자 시집간 여자의 후손들까지 전부 다 챙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천 명이 드는데 이분들을 갖다가 전국 어디서 사는지 모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필요하지만 이 법은 지난 2006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뒤 폐기됐습니다. 최근 발의된 특별법 역시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서류가 미비됐다 해서 이거를 보상을 못 한다고 하면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 어떤 특별한 조치법을 하든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문종 종원들이 피해는 없이 할 거 아닙니까? 공탁된 보상금은 10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공익사업으로 땅을 내준 개인이나 단체가 복잡한 소송을 통하지 않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쌀과 밭 직불금 신청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가뭄과 메르스의 영향으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많아 지난 15일까지이던 직불금 신청 기간을 다음 달 1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는 14만 9천 헥타르의 농지에서 직불금을 신청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새만금 간척지에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올해부터 새만금 간척지 300헥타르에 조사료를 재배해 한 해 2만 6천 톤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조사료 생산에 전북의 4곳의 축협이 참여하며 조사료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척지를 5년 동안 임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유명무실한 전주 음식 명인과 명소를 적극 발굴해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음식 명인과 명소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리고 신청 자격과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10년 전부터 음식 명인과 명소를 지정해왔지만 명인 1명을 지정하는 데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익산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28살 최모 씨 형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익산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려다 실패하자 지난 12일 전주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반지 등 4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27도 안팎에 머물고 전주 등 일부 지역에 최고 20mm가 넘는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밤 늦게까지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도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 오후 늦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대는 오늘 밤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